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문화 한동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층 구조와 이동입니다. 계층 구조와 이동.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은 표나 자료 분석 문제, 도표 문제나 자료 분석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쪽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내용적으로는 크게 많은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자료 분석, 도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파트인데 이게 너무 수리적으로 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좀 더 약화된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뭐 방정식, 뭐 미지수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하는 도표 문제가 아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아주 좀 쉬운, 그러니까 지금은 도표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 정도의 그 정도의 그냥 뭐 간단한 우리가 자료 분석 정도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우리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죠. 쓸데없이 여기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런 경향이 아닌데.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사회계층의 구조와 이동인데 첫 번째 이제 구조부터 봅시다. 구조에 우리가 사회 구조에는 뭐가 이제 기준이 뭐냐, 사회 구조를 이제 나눌 때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조를 나눈단 말이에요. 이동할 수 없는 건 폐쇄적, 이동할 수 있는 건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분제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이동이라는 것은 이 이동 여부, 이 이동은 상하 무슨 이동이에요? 수직 이동이 가능하냐 이 얘기거든. 수직 이동이. 그래서 수직 이동, 아래 위로 이동이 가능하면 개방이에요. 개방적 구조. 그다음 아래 위로 이동이 불가능하면 우리가 어려우면 폐쇄적. 그래서 예전에 신분제도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우리가 정근대 사회 대부분 신분제도고 이런 사회에서는 아래 위로 이동이 어려웠잖아. 그래서 폐쇄적인 거고. 지금은 누구나 뭐 상층이 될 수도 있고 하층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권력 갈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권력을 우리가 놓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구나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위로 상승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 내려올 수 있다. 하강 이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사회, 뭐 산업사회 이런 사회가 개방형 사회다. 이거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아래 위로 이동이 가능하냐 어렵냐 이거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거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모양. 우리가 모양인데 그 모양은 뭐에 의해서 나오냐 이거죠. 계층 분포. 그러니까 그 분포. 상중하가 있다면 상층에 맞냐 중층이 맞냐 하층이 맞냐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분포에 따라서 뭡니까? 피라미드, 다이아, 타원형, 모래시계. 근데 사실은 얘나 같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분포는 똑같아요.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중심이 많은 포인트. 그러면 피라미드는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죠. 피라미드. 이런 모양이라. 그러면 피라미드는 상층이 제일 적고, 그죠? 상층이 제일 적고, 하층이 제일 많은.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층이 제일 많고 중층이 제일 그다음에 상층이 제일 적고 이런 모양이 피라미드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런 모양은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정근대 사회나 신분 사회에서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상층이 적냐? 상층이 많을수록 자기들은 좋지 않지. 왜냐하면 그런 모든 권력이나 부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층은 적고 그다음에 하층은 많고 그 다음 올라갈 수는 없게 만들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정근대 사회 폐쇄적 계층 구조에서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말을 잘 들어야 돼. 피라미드 계층 구조는 폐쇄적 계층 구조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해서 폐쇄는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폐쇄적 계층 구조나 신분 사회는 피라미드가 많아. 그래서 폐쇄적 계층 구조나 우리가 전근대 사회라든지 이런 신분 사회는 피라미드가 많을 뿐이지 피라미드는 폐쇄적이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회에도 하층이 많으면 피라미드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개방적이잖아. 폐쇄적 아니잖아. 신분사회 아니잖아. 미국도 하층이 많으면 피라미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건 분포에 따른 거니까 피라미드가 폐쇄적은 아니야. 하지만 폐쇄적 사회의 대부분은 피라미드다. 이건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만 좀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
하층이 많기 때문에 불안해요, 사회가. 사회가 불안해. 왜냐하면 불만이 많잖아. 불만이 많은 계층이 많단 말이야. 불안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아. 다이아는 중충이 제일 많죠. 다이아는 중충이 제일 많아요. 중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중충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상층이나 하층이 적죠. 그만큼 어느 정도 안정된 계층이 많다는 얘기는 사회 자체도 안정적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직업도 많아지고 산업사회 발달하고 복지가 늘어나면서 이런 하층들이 중층으로 올라가면서 하층들이 중층으로 어떻게 돼? 올라가면서 하층이 줄고 중층이 많아졌죠. 자, 이런 모습들. 그래서 복지사회나 그다음에 근대사회, 현대사회에서 아니면 산업사회에서 직업들 이런 것도 많아지면서 우리가 중층이 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중층이 가장 많은 게 다이아다.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이거예요. 안정적이다, 사회가. 중층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타원형도 마찬가지예요. 타원형도 뭡니까? 중층이 많은 거예요. 중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안정적이야. 안정적입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중층이 더 두터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타원형을 굳이 따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뒤에 가서 정보화와 관련돼서 한번 물어볼 때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중층이 많기 때문에 어떻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타원형을 설명할 때 이제 정보화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보화가 뭔가 계층을 올라갈 수 있는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정보가 다양해지니까 그 정보를 이용해서 계층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결국 정보화 사회는 타원형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얘기한 건데 그것까지 생각 안 하셔도 그냥 타원형이나 다이아몬드나 모두 다 뭐다?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모래시계는 중층이 제일 적어. 그리고 상층과 하층이 제일 많아.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중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뭐예요? 양극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극화 보시면 되고, 양극화. 사회가 이분법적인 사회다. 양극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얘보다도 더 안 좋은 거냐? 피라미드보다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 위화감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층으로 갔다가 상층으로 가야 되는데 중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잘 사는 사람 무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무지 못 살아. 내가 잘 못 사는 사람이 저렇게 잘 살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를 많이 못 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또 위화감도 커지고 불만은 더 많아지고 박탈감도 커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양극화되면 대립 갈등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불안합니다. 사회는 훨씬 더 불안하다. 뭐보다? 우리가 피라미드보다. 그래서 피라미드나 모래시계의 문제점은 우리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불안하다. 두 개는 안정적이다. 그리고 얘의 특징은 뭐예요? 이분법적이고 양극화되어 있고 양분되어져 있다. 그래서 위화감도 훨씬 더 크고 박탈감도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층 분포가 누가 더 많냐, 어디가 많냐, 어디가 적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구조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층의 이동입니다. 계층 이동인데 이동은 우리가 기준이 뭐냐면 방향, 그 다음에 뭐예요? 기간, 그 다음 뭡니까? 원인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뭐냐면 수평 이동이냐. 그래서 내가 이 고등학교에서 저 고등학교, 내가 총무부에서 아니면 영업부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같은 우리가 수평적인 선상에서 움직이는 거면 수평 이동. 수직 이동 뭐예요? 상승 이동, 하강 이동이겠죠. 상승 이동, 하강 이동. 그래서 우리가 얘는 수평 이동.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상승이나 하강. 내가 9급에서 8급 되고 8급에서 7급 되고
그다음에 사원에서 대리되고 대리에서 과장되고 과장에서 뭐 부장되고 부장에서 이사되고 이사에서 사장되고 이런 것들이 다 상승 이동이 되죠. 내가 뭐 대통령이었다가 아니면 뭐 거지가 된다든지 국회의원 됐다가 뭐 아니면 사장이었다가 사업이 망해서 우리가 뭐 채무자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됩니까? 수직 이동이 됩니다. 수직 이동. 그다음에 기간은 뭐냐면 나의 일생 한 사람의 생애 내에서 생애 내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그러니까 일단은 사회 진출해야 돼요. 내가 사회 진출한 다음에 성인이 돼서 사회 진출한 다음에 사회 진출한 다음에 그때부터 진출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내가 뭐 사원이 됐다가 사장이 되기도 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생애 동안 이동을 했죠?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생애 동안 이동했는데 무슨 이동이에요? 수직이겠죠? 사원에서 사장이 됐으니까 수직 이동이 이동이면서 세대 내 이동, 나의 생애 내에 이동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의 생애 내에서 이동한 이동 뭡니까? 세대 내 이동. 그 다음 세대간은 세대간, 뭐 부모와 자식. 그래서 이 계층과 이 계층이 다를 때 이동이 된 거죠. 이 계층과 이 계층이 다를 때. 부모는 뭐 사장님이었어. 근데 아들은 다 그거를 우리가 사고 망하고 날려먹어서 결국 뭐 노숙자가 됐다. 그러면 뭐 세대 간 이동을 한 거죠. 상에서 하층으로. 그러면서 뭐야? 세대 간이면서 동시에 수직 이동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이든 세대 내든 둘 다 우리가 얘는 뭘 동반하냐? 수직 이동을 동반한대. 이 수직 이동이 상승이냐 하강이냐는 이제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동되는 거. 나의 생애 내에서 움직이는 거 세대 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동하는 거 세대 간. 그 다음에 나의 생애 내에서 움직이는 거 세대 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인인데 나의 노력. 우리가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 개인적 이동. 뭐 나의 노력이든 뭐 나의 능력이든 해서 우리가 나의 계층이 옮겨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개인적 이동. 나의 노력, 그 사람의 노력.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원이 됐어. 사원으로 이제 취직했는데 사장이 됐어. 그럼 뭐예요? 개인적 이동이죠. 그 다음에 나의 생애 동안 우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뭐예요? 세대 내 이동이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죠? 상승 이동이니까 수직 이동. 그러면 내가 사원으로 취업해서 사장이 됐다. 그러면 뭐예요? 개인, 세대 내, 수직 이동. 세 가지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적 이동 뭐냐면 사회 구조나 산업 구조나 이런 구조가 바뀌어서 사회 구조가 예를 들어서 혁명에 의해서 난 천민이었는데 평민이 됐다. 이건 뭐예요? 나의 노력과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노력과 상관없이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나 뭐 산업 구조 바뀌어서 천민이 됐어.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건 뭐예요? 평민이 됐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구조적 이동.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나의 일생 동안이면 세대 내 이동.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죠? 천민에서 평민으로 뭐예요? 수직 이동. 이런 식으로 사회 구조가 바뀌어서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조적 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뭐 탄광이 발달했어. 그래서 탄광에서 뭐 열심히 돈을 벌면서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제 석탄 산업이 없어지면서 석탄을 캘 필요가 없으면서 직장을 잃게 돼서 뭐가 돼요? 실직자가 됐어. 그럼 뭐예요? 이것도 구조적 이동? 구조적 이동이죠. 맞죠? 그 다음 실직자가 되면 직장을 있었다가 실직자가 되면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 나의 일생 동안이면 세대 내와 함께 수직 이동 또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사회 구조, 산업 구조, 이런 사회 구조,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런 뭐 혁명이든 전쟁이든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지위가, 나의 위치가 바뀌는 것, 계층 위치가 바뀌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구조적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은 자료 분석 문제로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가볍게 정리하시고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그 형식을 적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개념 내용만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보면 사회이동 유형을 고른 것이래. 근데 각국의 최대 인터넷 쇼핑몰 대표인 A는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그렇게 회사를 다니던 A는 조그마한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고 남들과 다른 영업 방식으로 홍보 방법을 해서 현재는 뭐예요? 우리가 쇼핑몰을 키워 큰 부자가 됐네. 그러면 A가 부자가 됐어. 그냥 평범한 회사원에서. 그럼 뭐예요? A의 일생 동안이잖아.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세대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부자가 되고 사장이 됐죠? 그럼 뭐예요? 상승 이동 또는 수직 이동.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한 거죠. 사회 구조가 바뀐 게 아니고 그럼 개인적 이동. 요 세 개가 다 포함되네. 그럼 뭐예요? 수직, 개인. 세대간 아니고 세대네. 두 개밖에 없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퍼센트라든지 아니면 숫자적인 어떤 우리 자료 분석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니까 우리 나중에 그건 따로 연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회 구조와 사회 계층 구조와 이동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기도 사실은 어려운 개념인 빈곤에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